북한의 SLBM 발사 시험에 국제사회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를 규탄하면서도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한편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은 속도를 내는 반면 신규 접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제 또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요. 미 백악관의 반응이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규탄하면서도 대화와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영내 위협이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약속은 변함없다고 했습니다. 젠사키 대변인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대화와 외교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강조하는 것이라면서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는 우리의 제안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워싱턴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이 모여 협의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 외교에 관여하고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며 외교적 해결을 거듭해서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간 20일 이와 관련해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일 3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워싱턴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이 주속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 국무부 대표 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선 국장과 한미일 3국 북핵 대표들은 협의를 진행한 후에 한미일 3국은 이번 발사 등 최근 한반도 상황 평가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세 사람은 한반도의 현 상황을 논의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진전과 긴장 완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성명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3국이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의 우려를 공유하고 대북 외교를 추구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 미사일 발사에 우려하면서 대화를 속히 재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큰 틀을 바꾸는 사건은 아닐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 조치의 하나로서 적대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조치가 될 수 있다며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종전선언 채택에 대비해 일정 정도의 문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안까지 협의하고 있다는 건 미국도 종전선언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죠.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은 속도를 내고 있고 반면 신규 접종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서둘렀던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들은 부스터샷도 서두르고 있고 백신 접종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접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은 1,068만여 명이며 이 가운데 만 65세 이상은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만 65세 이상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나이대 7명 중 1명이 부스터샷을 맞은 셈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겨울철 확산을 우려하며 고령자와 고위험군에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 당국은 파이자 백신을 다 맞은 뒤 6개월을 넘긴 고령자와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또 의료 종사자, 교사 등 감염 고위험 직업군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신규 백신 접종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접종 자격이 있는 만 12세 이상 인구 가운데 최소 한 번 접종한 사람은 77%, 접종 완료자는 67%에 그칩니다. 약 23%가 백신을 맞지 있을 수 있는데도 맞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백신 의무화를 둘러싼 진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거의 1,600명의 주 정부 직원이 18일 접종 마감일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정직 또는 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 의무화를 놓고 경찰과 갈등을 빚어온 일리노이주 시카고시는 일부 경찰관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준수하지 않자 시 당국은 급여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확대되고 있죠. 네, 지난달 초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행정명령 이후 백신을 의무화하는 기업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에너지 금융기업인 GE, 화물철도 운영사 유니언 퍼시픽도 접종 의무화에 합류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접종하면 휴가나 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접종하지 않으면 징계나 해고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접종 의무화 발표 이후 이처럼 일부 회사가 백신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은 몇 주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안전보건청의 지침, 그러니까 백신 의무화 관련 지침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위드 코로나 관련 내용인데요. 많은 나라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전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반대로 방역을 강화하는 나라들도 있다고요. 러시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시는 이달 25일부터 석 달 동안 만 60세 이상 주민과 기저질환자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에게 자가 격리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 가거나 가까운 상점에서 물건 구매 등을 위해서만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거나 6개월 이내에 코로나19를 앓았을 경우에는 자가격리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또 해당 기간 동안 모스크바 관내 사업자들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자 근로자를 포함해서 전체 직원의 30% 이상을 재택근무로 돌려야 합니다. 모스크바시 당국은 9월 들어 모스크바가 새 유행 시기로 접어들면서 지난해처럼 9월부터 시작된 확산세가 12월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스크바시 당국은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과 쇼핑몰 등 다중 밀접 지역에서 마스크 단속도 강화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달 중순부터 확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3만 3천여 명으로 연일 3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 신규 사망자도 1,000명 넘게 나와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네. 반면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나라에서는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지참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벨기에 예를 들어보면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참하는 그 제도가 식당과 카페, 술집 등으로 확대된 이후에 업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브뤼셀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식당과 술집, 카페 등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 지참 조치를 확대한 이후 일부 손님들이 외식업계 직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브뤼셀의 한 카페에서는 주인이 한 손님에게 증명서를 요구했다가 흉기에 찔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벨기에 정부 안에서는 식당 주인들은 손님들이 규정을 따르는 것을 거부할 경우 경찰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업계에서는 이보다도 각 시설마다 보안 요원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 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